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까지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1억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보좌관의 경찰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시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강선우 의원이 반환 지시했습니까? 자, 전 보좌관 어떤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선우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 강선우 의원과 함께 김경시 의원을 만났고 두 사람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후 강 의원이 차에 뭔가를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다만 차에 실은 물건이 돈이 들어 있었던 건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앞서 공개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록에는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만약에 낭까지 알고 있다. 물론 이게 의원님과 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관여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관여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자, 전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고 물건을 실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했다는데요.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 금액이 전달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좌관이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반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유무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강선우 의원 그간 SNS를 통해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2022년 지방선거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당시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바로 보고를 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하고 즉시 반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지한 즉시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을 했다고 하면 일견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보좌관 남 씨가 1억 원을 받은 뒤 자신한테 사후 보고를 했고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 전달 현장에 아예 있지 않아서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전 보좌관이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실으라고 시켰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 의원 측은 KBS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시 의원은 16시간 넘는 2차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남수 씨가 공천한 건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맞아요? 경찰 조사하면 응하실 계획 있으세요? 김경시 의원의 2차 경찰 조사 이 진술 내용도 일부 전해지는데요. 1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과 이렇게 관련이 된 내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돈을 제안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의 만남 이전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보좌관이 먼저 강 의원의 사정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요. 해당 보좌관이 먼저 공천 헌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기획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보좌관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보좌관은 자신이 실은 물건이 돈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3인의 진술이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경찰에 나가서 했던 진술이라든지 자술서의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기관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직 보좌관의 주장은 3명이 함께 만났다가 본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이고 자신은 돈이 들은지 모른 상태에서 짐을 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경시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그날 3인이 만난 것도 맞고 자리를 비웠을 때 돈을 준 것도 맞지만 일단 이 자리 자체를 전직 보좌관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게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3명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질신문이라든지 관련된 진술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당시 보좌관 그리고 김경시 의원까지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경찰 소환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 있죠. 강선우 의원. 이 소환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요? 오늘 20일 출석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공천 헌금 정황이 담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지금 김경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그리고 해당 보좌관 주장이 엇갈리지만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보좌관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이 부당한 어떤 공천 헌금에 대한 수수 요구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서 이걸 인지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질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 밝히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김경시 의원이 압수수색에서는 찾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PC 등을 직접 경찰에 들고 나갔는데 만약에 이 PC 안에 내용물 중에서 김경시 의원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서 강선우 의원의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물증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결국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면 뭐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경시 의원이 제출한 휴대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이 김경시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나 텔레그램 대화나 통화 내용 등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서버는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 운영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씨 휴대폰의 단말기를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더라도 이미 삭제된 대화 내역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구될지, 복구 자체는 가능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 관계자는 이미 증거의 상당 부분이 인멸되었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